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볼 차량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차량인데 일단 차부터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벤츠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EQS 세단 차량입니다. 벌써부터 막 무슨 말이 나올지 벌써 눈에 훤해. 야, 불난다, 그런 거를 왜 가지고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무슨 얘기 하실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차량을 보여주는 거는 벤츠가 저렴하니까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만 지금 벤츠의 전기차의 근황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얘랑 그 차량은 다릅니다. 그때 불이 났던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러시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던 EQ2 차량이고, EQS는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EQS350 있고, EQS450 플러스가 있고, EQS450 포매틱이 있고요, EQS53 AMG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AMG 라인이라든지 뭐 런치 에디션이라든지 이런 파생형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지, 크게는 이렇게 4종류의 EQS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의 트림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차량은 페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EQS 중에서는 22년도에 나왔던 EQS 350 차량만 페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EQS 350 25년식부터는 다시 CATL 배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배터리에 들어간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가 났던 차량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 옆에 있는 이 차량부터 한번 놓고 보면은 EQS 450 플러스 AMG 라인 차량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런치 에디션으로 나온 차량이었기 때문에 포매틱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터로만 나왔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만 놓고 봤을 땐 살짝 아쉬운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략적으로 출력이 한 330마력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EQS인데 무려 S자를 붙여줬는데 330마력이면 뭔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 근데 출력 자체만 약간 낮다 싶을 뿐이지 그 외에 옵션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앞면 솔직히 이거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는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으라 그러면 램프입니다. 디지털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시동 걸면은 완전히 막 반짝반짝 하면서 부분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램프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디지털 라이트예요.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는 사실 평가가 굉장히 좋고,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전기차 특성상 오버행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쪽에 이 휠이 4.5도 정도가 돌아가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한때 벤츠를 욕했던 그 기능 있잖아요. 구독을 하면 리어 엑스를 10도로 바꿔줍니다 라고 했던 게 EQS예요. 그래서 얘는 구독을 하거나 돈을 추가로 더 적용을 하면은 10도까지 돌아가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를 뽑아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워셔액이 들어가는 게 앞쪽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 EQ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프렁크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휀다 쪽에다가 워셔액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휠이 지금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21인치 휠이 굉장히 큰데 공기 저항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설계는 아닙니다. 꽤나 큼직큼직하게 뚫려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EQS 450 플러스잖아요. 일반적인 EQS 350 차량 대비해서 배터리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108kWh에 달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주행거리가 인증받았던 게 478km인데 실제 차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100% 충전하면 한 600km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0km면 솔직히 미친 거 아닌가? S클래스 같은 차량들을 한 번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를 보통 한 600에서 700km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EQS라는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못지않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한 그런 전기차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벤츠 전기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잠식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벤츠 전기차는 보증기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동력계통이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은 10년에 25만 km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차량들보다도 보증기간이 굉장히 긴 KGM에서 10년 100만 km를 보증해주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보증을 안 해주지만 배터리 관련해서는 10년까지는 충분히 보증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보면은 EQS 450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EQS 450 플러스랑 이런 AMG 에디션이랑 다른 것들은 요 아래쪽에 범퍼 라인을 보면 됩니다. AMG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이죠. 해치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준중형급 SUV에 해당하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편이죠. 트렁크 아래쪽으로도 살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는 합니다. 되게 대단한 것들을 넣어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수화기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만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EQS 450 플러스 AMG 라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실내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요, 하이퍼 스크린이 눈에 딱 들어오죠. 굉장히 넓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AMG 라인 그리고 EQS 450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 하나, 그리고 센터로는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디스플레이 하나, 이렇게만 들어가요. 게다가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 다르죠. 스포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디지털 클러스터에 보면은 배터리가 75%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58km잖아요. 그러면 100% 모두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상으로는 600km 정도가 뜬다고 하는 거니까 요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편의 옵션이 확실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노래 틀어볼까요? 리본카는 어차피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니까. 부메스터 스피커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제 기준상 봤을 때 베이스 쪽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저음 부분을 강조시켜서 이퀄라이저를 좀 조정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저음 부분이 강조되는 느낌은 좀 덜 하더라고요. 중음이나 고음 이런 부분은 괜찮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나름 부메스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외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홈 버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컴포트가 있죠. 이 컴포트에 보면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진짜 좋잖아. 운전석, 조수석 할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실내는 깔 수가 없어, 깔 수가. 벤츠가 실내 인테리어 하나만큼은 정말 기깔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EQS가 처음 나왔을 때 EQS를 타봤거든요. 이 EQS 45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에어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EQS에 들어가 있는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벤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AMG 라인의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2열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열에 탑승해서 한번 보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조수석 뒤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2열 의자에서도 이렇게 마사지 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 조수석 뒷좌석 이렇게 4가지 시트에서는 마사지 시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2열에서도 동시에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보면은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누워지는데? 기울기가 조절되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어줬어요. 이 목베개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 가운데 있는 시트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나오죠. 요 조그마한 디스플레이로 운전석 뒤쪽에 달려있는 큰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EQS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벤츠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EQS는 도대체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 옆에 있는 이 EQS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출고가 됐던 차량이죠. 2021년 12월식이니까 한국의 벤츠의 전기차 EQS가 딱 출시되자마자 거의 바로 산 차량입니다. 심지어 얘는 런치 에디션이기 때문이에요. 이 차량이 사실 처음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출고 가격이 1억 8,100만 원이었거든요. 확실히 S라는 단어를 넣은 만큼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Q라는 브랜드는 벤츠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벤츠조차도 할인을 시작하게 만든 그런 자동차잖아요. EQS를 도대체 어느 정도나 할인을 했었냐면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를 할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가가 1억 8천이었는데 4천만 원을 할인해서 신차가가 1억 4천만 원인 거야. 이 정도로 할인의 폭이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심지어 정말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보면 작년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벤츠가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할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40% 이렇게 할인을 해줬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논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이렇게 할인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준 거지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할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한 3-4천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았다는 거, 요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 정도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이제 3만 킬로미터가 막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8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8천만 원 중반대. 감가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정말 할인을 최대로 받고 1억 4천의 신차를 뽑았는데 3년 반 타고 6천만 원이 감가가 됐어. 아니 1년에 2천만 원씩 사라지면은 와,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G80 요즘 신차가가 깡통 기준으로 6천이에요. 근데 그 차가 3년 만에 날아간 거야. 3만 킬로미터 타고. 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작년에 있었던 그 일이 EQ 브랜드를 이렇게까지 끌고 내려온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심지어 얘는 그 차량과 똑같은 배터리를 쓰는 차량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고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내려왔다는 게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EQE에 들어갔던 똑같은 페러시스 배터리도 아니고 얘는 CATL에다가 배터리도 108kWh 들어가고 S에 맞는 옵션들을 하이퍼 스크린, 리어 엑셀 스티어링,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할 거 없이 모두 다 마사지 시트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어. 게다가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 8천만 원 중반이라는 가격에 벤츠의 S를 느껴볼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래도 EQ라는 브랜드를 이제는 벤츠에서 새롭게 탄생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EQS를 사는 게 맞나?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혼란 속을 틈타서 EQS 같은 것들을 떠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또 한 번 문제가 크게 있었던 차를 내가 구입하는 게 과연 쉬울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다 보니까 이 EQS를 지금 현재 아무리 감가가 많이 됐다 그래도 내가 과연 이 차를 사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중고 가격들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QS가 감가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예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로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그 중에서도 세단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EQS가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